저한테 사실 메일이 왔어요. 딸인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자기 이제 엄마한테 당했던 얘기를 하는데 조금 심하더라고. 엄마가 좀 딸한테 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엄마도 안 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나이 드시고.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엄마랑 재회를 하는데 엄마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딸이 오니까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내가 얘를 다시 등쳐먹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아픈 거를 이용해서 마음을 약하게 해서 이런 계산이 없이 나는 이미 죽어 지금. 근데 내가 개차반으로 했기 때문에 딸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딸이 그래도 아프다는 말을 듣고 오니 죽기 전에 한 번을 보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딸을 보고. 근데 그 웃음을 볼 때 이 딸의 생각이 옛날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이 내가 좋아했던 옛날 엄마를 다시 데리고 온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그 엄마도 얘기하는 게 내가 암이 걸리니까 내가 옛날에 잘해줬던 예쁜 딸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도 닦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도 닦았어요? 암 걸려서?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힘도 없어지면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나도 좀 힘도 빠지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수행하면서 사는 게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거나 네가 그렇게 나쁘게 된 거나 다 똑같다는 인식은 누구나 갖는다고. 누구나. 진짜 늦었어? 그럼 죽기 직전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만 당기자는 거야. 70 돼가지고 암 걸려서 죽기 3개월 전에 그렇게 깨닫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서 편해지자는 겁니다. 도 닦고 무슨 저 멀리 있는 곳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연예인이 있다고 해봐요. 인스타 포스팅을 했는데 그 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막 악플이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티가 막 이제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 연예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악의 인간이 아닌데 사람들이 한 단면만을 보고서는 이제 악플을 단다. 그러면서 막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팬이 될 때도 이 사람의 어떤 단면만을 보고 팬이 된 거잖아요. 나의 부족한 점, 내가 하는 나쁜 행동들, 부끄러운 생각들, 이거를 다 사람들이 속속들이 전체를 알았으면 그래도 이 사람을 좋아했을 것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단면만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 됐든 단면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때는. 근데 싫어할 때도 단면만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고통에 빠진 이유는 뭐냐? 서로 엄청나게 다른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인 거를 내가 못 보고 두 개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 고통이 온다. 이거 무엇이냐? 이게 이제 불이론이라는 것이죠. 불이론은 이제 아닐 불, 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뭐 철학적인 얘기고 심오한 얘기고 알듯 말듯 선문답 같은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되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인식이다. 예, 예, 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죠. 일견. 좋은 게 없구나 이 세상에는. 근데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그냥 있는 실상을 그냥 보는 시각이다. 실상을 보면은 지금 연예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팬이라고 왔을 때 좋아할 것도 없고 잘 모르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안티가 됐을 때 내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날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상담 많이 했잖아요. 어떤 남편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사내 만에 이런 얘기 가까이 갔으니까.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아내가 너무 좀 둔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트는데 자기 아내는 에어컨을 틀 때 그냥 튼다는 거예요. 그냥 삑 틀고 그냥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트는 게 그럼 뭐 띡 이거 전원 버튼 뚝 누르고 틀으면 된 거지 뭘 어떻게 더 해요?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이 이쪽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방향을 사람 앉아 있는 방향으로 딱 하고 그렇게 덥진 않으면 온도도 좀 너무 세게 맞추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뚝 틀고 가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얘기 좀 조금 더 해보세요. 그랬어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수건을 손에 닦잖아요. 그리고 수건을 그냥 걸고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쭈글쭈글해지면 잘 안 마르잖아요. 수건골에다가 이렇게 쫙 넓게 해고 나와야지 다음 사람이 쓸 때 그게 마르지. 그걸 그냥 쪼글쪼글 된 채로 그냥 걸어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지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욕하려고 이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려고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 쉬워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제 남편이 조금 잔소리가 나가겠죠. 부인도 자꾸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잔소리 자꾸 왜 하냐. 부딪히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많이.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한테, 부인은 남편이 실수를 할 때 그런 거를 막 되게 디테일하게 지적을 합니까? 이거 잘 안 한대요. 그러면 남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를 자기 서섭한 거를 수첩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싸울 때 5년 전 얘기 꺼내면서 그걸 나무라고 그러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런 걸 잘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럼 자기는 부인이 잘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겠네.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한테 잔소리를 잘 안 한대요. 그럼 뭐냐?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 수더분한 사람이에요. 수더분한 사람은 그냥 에어컨도 뚝 켜서 켰다, 아이 시원하다, 그리고 좋아해요. 그리고 수건 딱 하고 걸어놨지, 그러고 와요. 그게 수더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단점일 수는 있지만 수더분한 사람은 장점은 상대방이 날 섭섭하게 한 거를 되게 끝까지 기억했다가 받아내려고 그런다든지, 기억했다가 따진다든지, 고치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게 수더분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부인이 이렇게 수더분하게 이해해주고 꼬투리 안 잡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낼름 받아먹고, 그 수더분한 사람이 수더분하기 때문에 에어컨도 그냥 켜고 수건도 대충 걸고 하는 거는 꼭 잡아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해라고 자기는 달콤한 거는 받아먹고, 단점은 자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고 있다. 아이, 따뜻한 게 좋아.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다. 이게 불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의 그냥 전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좋고 요건 싫어. 생선이라는 거는 맛있고 건강에 좋고 고소한 대신에 조금 비린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선 맛은 좋은데 비린 맛은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선은 똑같은 생선이에요. 이렇게 같은 것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너무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 삶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건강한 건 병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반대되는 게 그 하나로서 내포가 돼 있다. 요게 불이론이다. 요거를 알면 조금 편해진다. 태어나면 죽는 거지. 한번 건강했으면 나중에 아프겠지. 나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때는 비슷한 이유로 나를 싫어하게 되겠지. 어떤 친구랑 친해졌을 때는 원수로 갈 수도 있겠지. 원수로 가는 관계는 무조건 가깝게 베스트 프렌드였던 사람들이 원수로 가지, 서로 그냥 느슨하게 관계로 엮였던 사람은 절대로 원수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설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 너무 좋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갈아넣고 애를 챙겨주고 너무 좋죠. 그 애가 사랑을 입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끝까지 갔을 때는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계속 사랑해줘. 자식이 독립 안 해. 직업도 안 잡고 엄마 돈으로 얹혀 살아. 그러고 나서 이제 40이 넘어. 그 집에서는 무조건 큰 소리 나거든요. 그런 집에서는 자식이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자식 부모 100%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집은 제가 본 케이스의 100%는 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서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가 발전해야 된다. 그런 의지 좋죠. 내가 발전해야 된다.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 그게 삶의 에너지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끝까지 갔을 때는 뭐냐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가 복을 쫓을 것도 없어진다. 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되질 못했고 지금 여기서 구렁텅이에 있다. 이런 인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고 싶은 마음 속에 자기 파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옹지마, 인상사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로 가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좋고 나쁘다 할 게 딱 없다. 여기서 약간 무화론의 냄새가 나죠. 이미 세옹지마 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좋은 말 한마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은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세홍은 가만히 있어요. 저 아저씨는 좋은 말 받았는데도 별로 좋아하질 않고 말이야. 근데 세홍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아유,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 세홍은 또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저 아저씨는 진짜 이상하네. 근데 세홍이 살던 나라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 젊은 남성들이 군대로 징집이 돼요. 근데 다리가 아들이 부러져서 징집이 안 돼요.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세홍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에 이유가 있구나. 참 지혜로운 늙은이구나. 라고 하는 게 세홍지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애시당초에 별로 없다. 우리가 상을 지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좋고 나쁜 거는 없다. 좋았던 일도 좋았던 게 아니고 나쁜 일도 나빴던 게 아니다. 이것이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말이 온 건 좋은 거야. 그럼 낄낄대고 웃어요. 그러다가 웃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아들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어요. 우리 애들 다리 부러졌어. 근데 또 하니까 군대를 안 가. 그럼 또 깔깔 웃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인간됨으로써 그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에서 내가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어떤 삶의 방식이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져서 죽을 만큼 괴로워질 때가 온다면 그때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좋고 나쁜 거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라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 거 나쁜 거 그대로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시험에 합격했어요.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취직했어요.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뭘. 예. 그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했는데 내가 잘렸어요. 그럼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인간됨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떤 때가 있냐면은 저한테 오는 애 누가 오느냐? 죽으려고 와요. 죽으려고. 나의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아니면 내 아내는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괴롭고 조금 재밌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고. 예? 내가 발전하려고 하는 나의 동력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겠다. 그거를 왜 죽여요? 그런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왜 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직 그런 괴로움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 무슨 도인이라도 된 듯이 아니다. 발전이라는 건 없는 거. 내 스스로 완벽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발전하는 거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발전이라는 것에 내가 완전히 경도돼가지고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이 발전하려고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게 나의 하루하루를 목을 조르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남 얘기할 거 없죠. 이 세상에 못난 것들은 저도 많이 해봤죠. 내가 가진 꿈에 내가 목이 졸려서 내가 뒤로 나가 자빠져서 꿈이 없는 사람보다 못하게 산다니까요. 그럴 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불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땐 불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발전이 자기 파괴를 내포하고 있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이고 뭐 사상이고 간에가 너무 그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게 그게 철학이고 사상이고 왜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랑 괴리된 채로 즐거움을 느끼면 안 돼. 고통을 느끼면 안 돼. 무조건 빈배야. 누가 나를 던져서 빈배야.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건 개념적인 관념적인 얘기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 뭐 직장 상사가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얘기해요. 나한테 뭐라고 해서 진짜 보기 싫다. 또 그래 하는 정도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뭔 빈배가 필요해요. 빈배 없어도 돼요. 그냥 뭐 짜증난다. 그냥 그 정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싫어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걸 나는 그만둬야겠다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인생의 심대한 방향 전환이 난다든지 내가 거대한 손해를 본다든지 정신과를 가야 되는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는 좀 앉아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분들 있죠. 만약에 내가 조금 철학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내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낚시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꿍 박은 거잖아요. 그 딱 봤더니 사람이 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타 있어도 빈배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하고 연기인데 내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 내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건을 겪고 여기 내가 앉아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나를 세상이 만든 과정이랑 나한테 악심을 품고 배로 몰고 온 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두 과정은 완전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해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이 나를 긍정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난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를 갖고 이런 사건을 겪어서 난 여기서 이렇게 뱃놀이를 하고 있지 라는 나의 형성 과정을 긍정하는 것처럼 나한테 배를 몰고 악심을 품고 내 배를 꽝 박은 놈의 형성된 그 심리까지 형성된 과정도 내가 형성된 과정이랑 완전히 같음을 볼 수 있다면 둘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 배를 타고 온 놈이 나야. 이 배를 타고 박은 놈이 나라고. 내 안에 이 뱃놈이 들어가 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둘이 아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편해진다. 요쯤에서 또 한 꼭지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안절부절하게 되네요. 네, 안절부절해요. 채팅이 올라오네요. 그걸 알아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뭘까요?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놈이나 나나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고 부모님의 조건에 형성됐고 DNA에 의해서 형성됐고 어떤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내가 있고 같은 움직임으로 같은 원리로 형성된 저놈이 있을 때 나는 착한 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믿고 싶은 게 뭐냐? 그 정신승리지. 환상이죠. 착각이죠.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분별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나는 착한 놈이고 쟤는 나쁜 놈이야. 그게 분별망상이에요. 그게 정신승리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제대로 됐고 모든 나의 스트레스는 저놈 탓이야 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싶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의 착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놈이 있어서 외부의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편해요.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를 해서 내가 괴로운 거지 내가 잘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정신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철저한 실상을 보면 내가 여기서 착한 놈으로 앉아있는 거나 저기서 저놈이 나쁜 놈으로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착한 놈 나쁜 놈이 없어요. 착한 놈 나쁜 놈이라는 건 나의 분별 망상이구나 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죽을 만큼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서의 갈등은 뭘로 해결하면 됩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한 분들 많잖아요.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연애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헤어지면 돼요. 그만 만나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슨 사상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만 만나면 되는데 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로 들어갑니까? 근데 인생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을 해서 엮여버려요.
나는 이 사람이랑 잘 지내야만 돼. 근데 애까지 있어.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 이거 엮여버린 거. 이거 휙휙휙 떠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듯이? 아니면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직장에서 엮여 있어. 이거 내가 그냥 휙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럴 때는 사람이 결국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은 뭐 얘기하면은 뭐 이거는 어떤 되게 도력이 높은 스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조금 연세 있으신 조금 좀 존경할 만한 어른들 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뭐가 나쁜 일이 있어. 나쁜 일에서 내가 쭉을 짜그락짜그락 가서 막 얘기해.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그러냐? 야,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다 네가 살아봐라. 괜찮다. 라고 얘기해주는 어른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다 그렇게 변해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도력이 높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뭐 수행을 하고 도 닦아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변합니다. 누구나. 싫어도 그렇게 변해요. 근데 그럼 포인트는 뭐냐? 몇십 년만 당기자는 거야. 그러니까 50, 60, 70, 심지어 80까지도 쓸데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80에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나도 좀 힘도 빠지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수행하면서 사는 게 길이구나 라고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그걸 좀 땡겨 오자는 거예요. 몇 년. 누구나 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도 돼. 내가 배가 있잖아. 내가 배에서 탔는데 여기서 배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이 나와 내가 만들어진 과정과 악심을 품고 나한테 배로 뿡 박은 놈이 저 놈이 만들어진 과정이랑 내가 만들어진 과정이 완전하게 똑같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뭐냐? 그게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자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불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격정적으로 말하는 순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배를 타고 뱃놀이 하는 놈 나나 악심을 품고 내 발을 꿍 박은 놈이나 같은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랑이고 자비죠. 예.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뭐 도인이 되고 해서 이 사람은 열을 안 받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을 안 받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뭐 이상한 도닦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됩니다. 진짜 늦었어? 그럼 죽기 직전에는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쯤 일단 얘기를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방송이 끊기는 것도 많았고 그죠 여러분? 조금 그런 데서 좀 삐걱삐걱한 면이 있는데 삐걱삐걱 했어도 그래도 일단은 시작한 이상 제가 드릴 말씀 좀 드려야겠다 그러고 그냥 좀 강행했습니다. 예, 여러분 살펴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